자, 미국의 확진자가 여전히 2만 명대 근처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공포의 도가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확진자 누계가 18만 5천 명, 대단합니다. 18만 5천 명. 중국 확진자를 더블로 넘어서 가지고 더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고, 조만간에 20만 명, 30만 명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가 4,000명대로 6,000명, 7,000명 하루 증가하다가 4,000명대로 감소하였는데, 일단 이탈리아의 감소세 전환이 유럽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확산세가 빨랐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12,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가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 초반으로, 자, 내일은 한 3,000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또 스페인이 말입니다. 지금 요 1,500명이나 나왔지만 요건 약간 타이밍 차이고, 굉장히 좀 스페인이 우려스러워요. 요게 이제 95,000명 정도로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이 또다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막 10만 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약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스페인이 앞으로도 걱정, 주 감시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독일이 현재 3,600명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런데 프랑스가 하루에 7,500명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프랑스의 7,500명 증가. 프랑스가 좀 늦게 발동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프랑스가 좀 비교적 상당히 조용했었는데 7,500명 증가로 왜 프랑스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지 그랬는데 아주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것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겠고, 또 스페인이 빨리 이제 10만 명 가까이 왔으니까 진정돼야 될 텐데 그것이 어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다. 영국은 좀 안전한 것 같고요. 역시 섬나라는 좀 오염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한민국은 뭐 어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은 좀 안정되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확진자가 100명 넘어갔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은 있는데, 확실히 대한민국은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일단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100명에서 150명 갔다가 뭐 60명 왔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9,800명 정도로 지금 와 있고, 9,700명 정도고요. 어제 대한민국 확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인 숫자도 그렇지만 개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구 경북에서 대구의 특별한 어떤 이제 요양원, 또 이제 어제는 또 정신병원에서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집단에서 어떤 격리된 시설에서 증가한 거 빼고, 또 서울 경기 쪽에서 좀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전체 나라로 보면은 거의 이제는 각 도별로 1명 내지는 0명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습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의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게 21선 역시 힘들어요. 이 빨간 라인 20일인데 20일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봉, 음봉, 오늘 또 음봉이죠. 그래서 20일 돌파가 만만치 않다. 20일에서 여전히 매도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만약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제 쌍바닥이 될 수 있겠죠. 쌍바닥. 쌍바닥인데, 쌍바닥이라고 해서 요 밑에까지 내려오질 않고 19,000까지 내려오질 않고 대략 한 2500 정도, 요 정도에서 쌍바닥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21선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요 정도 수준에서 21,000에서 2500, 요 사이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워낙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 21선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V자 반등을 바라지만 V자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동학개미들이 나타나가지고 요 21선을 확 끼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이죠. 나스닥도 21일 평선 어제 돌파한 듯 했지만 오늘 또 주춤거립니다. 21일 평선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는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원달러율 지금 이제 1217원까지 내려와서 안정되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여기도 이제 21일 평선 돌파 시도 중이고요. 근데 중국은 참 별스럽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원래 처음에 혼자 내려와가지고 혼자 코로나 걸리고 혼자 내려왔다가 또 혼자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뭐 경제지표가 중국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혼자 또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참 더 특별한 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우리 그 미국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표가 괜찮아요. 지표가 좋습니다. 지표가 미국의 시카고 PMI 지수 3월달입니다. 47.8 나왔는데 지난 49.0에서 하락을 했지만 그렇지만 전망치가 40 정도 나올 거라 그랬는데 47로 나왔어. 40인데 47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코로나 관련된 것이 걱정은 되지만 이것이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아직 주고 있지는 않다. 근데 아마 앞으로 줄겠죠, 앞으로. 그래서 3월에, 지금 이제 3월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4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PMI 지수가 많이 급락하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 PMI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하게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미국의 PMI 지수는 괜찮지만 4월 달에는 좀 급락을 할 겁니다. 4월 달에 만약에 급락을 했다가 미국은 5월 달쯤, 유럽과 미국은 좀 5월 달쯤 때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PMI 지수가 급락했다가 올라온 이 모습들, 그러니까 35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PMI 지수가 35까지 왔어요. 35까지. 그 2월 달에 35까지 왔다가 원래 이제 한 50 정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45에서 중국 PMI가 보면 45에서 45는 좀 너무 심하고 47에서 대략 한 50 한 3 정도가 이 중국의 PMI입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35.7까지 내려갔거든요. PMI 지수가 이제 체감 지수이기 때문에 35.7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52.0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사실 3월 달에 52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좀 믿기지 않으면은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올라올 수 있을까? 이 PMI 지수라는 게 이제 실사지수예요. 실사지수. 각 기업체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5개의 항목을 가지고,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5개의 기준치, 아주 나빠졌다, 보통이다,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다. 그러니까 전달과 대비해서. 요게 이제 PMI 지수인데, 기업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니까,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니까, 요게, 좀 이렇게 심리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어떤 심리냐면은, 코로나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개인들의 심리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PMI 지수에 나왔지 않았냐. 정확하게 좀 측정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미국은 또 반대로,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위축됐지만 그런 세만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금방 나빠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카고 PMI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은 50위까지 올라왔지만 4월 달에는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적당히 한 51이나 뭐 56는 다시 내려갈 수 있겠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별로 충격이 없지만 4월 말쯤 돼가지고는 여기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가 많이 사라지면은 또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지표가 아직까지 크게 나빠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줄 건 아니다. 이렇게. 자, 결론 내립니다. 코로나의 현상은 유럽에서 다소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자, 미국은 아직 창궐하다. 또 지표가 현재까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쁘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 보니까 증시가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에 대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자, 코로나만 두려워하면 됐지. 이게 또 지표까지 두려워하면 되겠냐.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표가 나쁠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재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달에 이제 여러 지표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지표가 워낙 안 좋을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지금 320만이 나왔잖아요. 주간 신규 실업 신청이 320만 나와. 그러니까 22만 나오다가 10배도 넘어가는 10몇 배 되는 320만 나오. 이걸 보면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다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걸 이제 생각하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동학혁명입니다. 동학혁명. 자, 동학혁명이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은 조선시대 말 고종 때죠. 고종 때 전주에서 일어난 건데 전주에서 조병학인가요? 전주 부사인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워낙 폭정을 해가지고 워낙 가렴죽을 해가지고 전봉준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전봉준의 아버지가
관가에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에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자 그랬는데 그 김에 이제 전봉준이 인내천이라는 동학의 그 이념을 만들고 아버지가 이제 만들고 전봉준이 이제 그 이념대로 아버지가 만들었나? 하여튼 인내천이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뭐 자살이 모릅니다. 이 동학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학난을 일으켜 가지고 전조선을 점령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동학난이란 말이죠. 그게 개미들의 힘 이런 의미에서 동학개미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정치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월 한 달에 계좌 신규 계좌가 80만 계좌. 자, 3월 한 달에 개미들이 매수한 돈이 10조라 그래요. 10조. 또 예탁금이 지금 40조가 넘어가게끔 엄청난 예탁금이 증가 20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고객 예탁금 무지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1월, 2월, 3월 되면서 고객 예탁금 엄청 증가하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돈 이동이 눈에 보여. 개미들이 엄청 새로운 개미들이 신규로 막 계좌를 개설하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이 신규로 들어온 개미들이 뭘 사나 봤더니만 3월달만 보니까 10조로 개인 매수가 10조인데 그 중에서 5조가 절반이 삼성전자 매수예요. 5조가. 그리고 나머지 2조가 현대차를 약 7천억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1조 3천억 정도를 이거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를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지수가 지금 쭉 올라오는 거가 개미들의 힘입니다. 개미들이 지금 뭐 기관도 별로 안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히려 매도를 계속 하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고 있는 우리 동학개미들의 힘, 그것이 지수를 갖다 이제 21일 평선 근처까지 올려왔어요. 아까 이제 나스닥 다우 말씀드렸지만 20일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일에서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내려간다면 예를 들어서 16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해가지고 작 1800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밀릴 수 있어요. 1800 초반에서.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1800 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멘텀, 뭐 미국은 내렸지만 아니면 뭐 내리다 조금 내리는 그런 정도로 보고 일단 1850 정도까지 갔다가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좋으면은 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요까지 184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까지 갔다가 밀려서 다시 21선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학개미들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니까 지금 뭐 여전히 예탁금이 43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가보자고요. 어떤 모습을 될지는 좀 가보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지수의 모습은 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수의 모습은 가보자. 그래서 1850까지 갔다가 아니면 1830까지 갈 수 있어요. 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1700 한 뭐 80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고무형을 보는데 결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950까지는 보자. 1950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 즉 V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런 정도로 빨리 물러간다면 1950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결국 종목이 문제입니다. 종목이 어제 보셨지만 이제 갑자기 또 남북주로 확 붙었어요. 남북주로. 그러니까 개미들의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확 붙어가지고 셀트리온을 그걸 상한가로 만드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진 개미들. 물론 이제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샀습니다만은 물론 셀트리온은 외국인의 쇼커버링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개미들의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종합주세 전체 모습과 이렇게 보니까 종목들에서 우리가 종목들의 어떤 트레이딩 방법은 지금 이제 개미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는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랑 관련된 바이오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너무나 많이 주가 내려왔던 남북경협주 조그만 뭐 재료만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남북경협주 주시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바이오 남북경협주 그리고 이제 개별 그 테마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들이 아직 좀 덜 올라왔어요. 요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요런 이제 흐름들 속에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는
전기차, 즉 2차 전지하고 플랫폼 종목하고 반도체다 그랬죠. 반도체 업황 회복, 이걸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경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 꼭 노려보시고, 반도체 업황 회복과 또 전기차를 조금 장기로 보는 그런 전기차, 그 2차 전지죠. 삼성 SDI나 LG화학을 비롯한 2차 전지를 좀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NC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도 좀 있죠. 이런 플랫폼 종목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코로나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들은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만 마무리 짓고요, 바로 시황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